또 궁금해하는 또 되게 좋아하는 또 기업이죠. 신용보증기금 신입지원 모집 공고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번에 제가 인턴 채용 공고를 또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기술을 지향하는 기업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향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 자체가 어떤 투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투자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자금이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얼마나의 이제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슈나 문제점이나 혹은 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이 기업의 어떤 신용이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용보증기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 이행이나 관련된 이제 보증 사업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 곳이 신용보증기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공기업이고 잘 알려져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서 한번 좀 보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70명을 채용을 합니다. 이제 금융사무에서 이제 일반 경영 경제, 이제 지역 전문, 이제 ICT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채용 공고 한번 살펴보면은 금융사무는 일반 경영 경제에 48명을 채용을 하고요. 지역 전문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ICT를 10명을 채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분들도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소개서도 있지만 우리 이 약식 논술이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글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00자에 1000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5가지 항목이 있고요. 자, 첫 번째 항목이 역량과 특성, 가치관, 장단점 등을 반영하여 본인의 한 문장 내외로 표현해 주십시오 해서 되게 짧게 좀 표현해 달라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금 묶어서 하나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문장을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를 따져보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그리고 역량이라는 부분들을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진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가치관과 역량을 순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한 가지를 또 더한다면은 특성이나 성격이라는 장단점이라는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나의 성격적인 부분들도 함께 제시해 주면 좋은 문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가볍게 그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2번인데요. 2번은 공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본인이 특별히 기여했던 경험과 성과 창출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임승차자 발생, 규칙 미준수, 결론 미합 등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남다르게 기울였던 노력을 구체적 기술해달라입니다. 자, 질문이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결국에 갈등, 협업 경험입니다. 갈등이나 협업 경험이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주는 부분들이 무임승차자, 규칙 미준수, 결론 미합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시절이나 협업 경험이나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자가 발생했거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거나 결론이 나지 않았었던, 계속 겉돌게 되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소재를 먼저 탐색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협업을 끌고 나갔는지, 이 협업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나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2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조금 인재상이나 비전이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지향 혁신성장 기반 구축,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 선도, 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 목표 중에서 본인이 입사 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이유를 직무 역량을 토대로 기술해달라라는 건데, 결국에는 역량의 강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역량의 강점이나 전문성을 물어보는 항목이 이 3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주실 때 고객지향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하는 부분이나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 또 지속가능 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자, 고객지향 혁신성장 기반 구축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량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왔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어려움인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적합한 솔루션이나 대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고 제공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고객 분석적인 관점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서비스나 어떤 뭐 제도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고객지향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내가 고객 중심적인 사고 혹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사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역량으로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최신 기술이나 어떤 ICT나 IT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의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그런 것들로 뭐 서비스의 개선을 좀 이뤄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초연결 혁신금융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 항목이고요. 그것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안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제로 일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번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인데요. 4번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 판단하여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이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신용 담보가 필요한, 신용 보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분석을 해서 이제 해주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이 필요한데, 직원은 개인적으로 가족 내에서 직장 내에서는 동료 일들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원자 본인이 만약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것인지, 또한 민원인으로부터의 민원, 가족관계, 동료관계, 회사 일 가운데 갈등사항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갈등사항을 극복할 것인지 기술해 주십시오인데, 자, 요거는 조금 항목이 되게 길게 서술되니까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항목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으로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뭐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 판단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를 물어보는 게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거냐 이겠죠. 그럼 결국에는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타겟을 먼저 한번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이 이제 뭐 경제, 금융, 경영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분들의 역할일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 판단과 갈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왜 안 되냐?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냐? 이런 과정에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겠냐라는 부분들을 물어보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두 가지의 역량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적이나 질적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거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고객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나 협력이나 설득, 협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어떻게 역량을 개발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은 항목이 요 4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5번 항목인데요. 5번은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과 금융인으로서의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의 기본으로서의 기본 인품은 무엇이냐, 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해달라인데, 자, 여기 4번하고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해드렸죠.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과 구분을 했을 때에는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직업 윤리를 물어보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거를 먼저 해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업의 직원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가 뭐 책임성, 공공성, 헌신, 희생, 봉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중요하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칙적인 사고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게 어떤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이런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기본 인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나 어떤 뭐 직무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항목이 이 5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혹은 성장 과정, 가치관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공기업 직업윤리로서 접근을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이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 논술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항목 같은